네, 특검 얘기 하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대통령 내곡동 사저 소동을 가지고 특검을 한 달 동안 했죠.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움직일 것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는데 실제로 중국 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태산만 해도 굉장히 높은 산인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뻥을 친 거죠. 뻥을 치고 중국 사람들 백발 삼천장 백발이 어떻게 삼천장이 되나요? 그 뻥을 치는데 태산은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천지가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산만 보고도 굉장한 산이. 그래서 태산이 움직일 것 같은 엄청난 소동이 있었는데 서일필 쥐새끼 한 마리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곡동 특검은 쥐새끼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 쥐새끼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요. 이 일부에서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또 그런 이 동물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저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근데 이 내곡동 특검은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의 이 비열하게 했던 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지금 이제 이런 거 내곡동 특검 한다라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보겠다고 한 것도 생쇼죠. 청와대 가서 무슨 압수수색을 합니까?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그렇다고 청와대에 있는 서류를 특검이 마음대로 증거자료라 가져갈 수 없죠. 국가의 기밀이 거기 다 있고 한데. 그래서 다 복사해서 달라는 자료는 다 복사해서 다 줬는데, 이제 특검이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내기는 미안하니까 청와대 가서 압수수색 해보겠다고 뻥 치고, 그 청와대는 거부하고 하니까 이제 거부해서 우리 못한다 하고 이제 생쇼를 하면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조사할 사람 다 했죠. 아들도 하고, MB 대통령의 형도 하고, 그 김윤옥 여사, 영부인도 이제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하고, 겨우 한다는 게 증여세 포탈인 것 같다 하고 국세청에 이시영을 고발을 해라. 증여소득을 그 집 사는 돈을 증여를 받았는데 실명제가 아닌 거로 됐어요. 지난번에 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명제도 위반도 아니고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 하고 국세청 통보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국세청이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증여세 포탈이냐? 과연 그 큰아버지가 줬다는 6억 얼마가 하는 돈이 이시영한테 증여로 준 거냐 아니면 빌려준 거냐? 그 이시영이가 빌렸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국세심판소 또 가죠. 그 국세심판소에서 이시영 불러다가 이거 증여받은 거냐? 아닌데요. 나 빌린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한테. 이자를 다만 지금 내가 돈이 모자라서 못 드리고 있는 것이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죠. 원래부터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인데요. 그 사저 부지를 매입했던 현장 책임자는 DJ 대통령 사저도 매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도 매입을 했던 바로 그 당사자예요. DJ 대통령 사저를 매입할 때도 똑같은 그런 유사한 방법을 썼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 매입할 때도 똑같은 유사한 방법을 썼고 왜 그 직원이 그 직원이니까 그 전담하는 직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얘기거리도 아닌 것이 얘기거리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라는 정당도 웃기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우리가 MB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 MB를 옹호하면 MB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라는 핑계로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특검을 가져가는 법안에 우리가 뭐 그 법안을 막으려고 뭐 민주당하고 싸워봤자 마치 우리가 MB하고 한통속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한통속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말도 안 하는 법안을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말도 안 하는 법안이 왜 말도 아니냐? 법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이건 법도 아니죠. 어떻게 개별 정당이 법에서 개별 정당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새누리가 말하자면 얼빠진 당입니다. 이거는 뭐 예의 뭐 여당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국회의원 국회 통과된 법이 아닌 겁니다. 이 법도 아닌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야, 법이 이렇게 된 이건 법도 아니잖아 하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버티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또 사기를 친 겁니다. 야, 그 법은 그렇게 일단 통과를 시키자. 통과를 시키고 그럼 나중에 임명할 때는 여야가 합의로 임명을 실질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임명하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또 새누리당은 참 순진하게도 그러면 그 얘기를 써달라 문서로. 그 민주당이 써줬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근데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런 겁니다, 지금. 생쇼를 하고 무슨 시중에 잡배들 같이 놀고 있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말하자면 법 자체도 엉터리고, 어느 법에 그래, 특정 정당이 대통령을 수사할, 그것도 일반 뭐, 잡범을 수사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거나 명색의 일국의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수사 검사를 개별 정당이 지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새누리당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문재인의 무언가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그러면 그때는 새누리당이 임명해도 되는 거예요. 이 민주당도 미친 인간들이고 그게 도장 찍어준 새누리도 미친 인간들이고 법안은 그렇게 되었지만 공동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냐고 문서까지 작성해서 사인한 이 국회 양당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이게 인간들이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또 배신 때린 거죠. 일방적으로 이제 특검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야 이거 말이 되냐 하고 미적거리다가 시한 마지막 날 할 수 없이 그 일반 국민들은 그 시시콜콜한 내용을 모르니까 야 특검 그럼 할 수 없다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 결과가 이시영 실명제 위반도 아니다. 뭐냐 증여세 포탈했다. 증여세 면세 한도가 얼마죠? 한 5억 되나요? 뭐 얼마가 되나요? 5억은 증여세를 내야 되죠. 이것저것 아마 하고 나면은 증여세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직원 3명 고발했어요. 직원 3명. 경호실에. 그 업무 담당했던. 그럼 그 담당했던 직원은 뭐가 되나요? DJ 때도 자기 그렇게 했고, 노무현 때도 자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집을 샀고, 땅을 만들었고, MB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왜? 대통령 이름 내걸고 땅을 사면 누가 그 땅 대통령한테 누가 그 땅을 팔려고 하겠으며, 가격을 또 어떻게 협상을 할 거며, 말도 아니잖아요.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집은 지어지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들을 내세우고, 가짜 이름을 내세워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김대중 이름이나 노무현 이름으로 땅을 살 수는 없으니까. 왜? 소문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복덕방 이런 데서 모르는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땅을 사는 거거든요. 일반 건설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지금 문제 삼은 겁니다. 그건 30개월이나 대통령 형 부르다 아들 불러가 모욕 주고 그러니까 소위 특검법에 특검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 모욕하는 거다.
정적을 괴롭히고 정적을 모욕 주고 하는 수단이 법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수준입니다. 그 물론 원죄가 있죠. 한나라당이 원죄가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노무현 선거 개입했다. 선거 개입하지 마라 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노무현이 계속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사실 무리죠. 국정원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어떻든 욕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것은 물론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게 한나라당의 원죄예요. 그게 어떻든 소동이 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들어서니까 야권에서 총동원해서 거짓말을 MBC를 내세워서 그 광우병 난동을 부려가지고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길거리에서 너희들이 국회에서 우리를 탄핵했지. 우리는 국회에서 너희들을 길거리에서 해서 이명박 대통령 완전히 바보 만들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정권 마지막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또 특검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가면 문재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이제 보복하겠죠. 이 판에 국민들은 다 정말 새우들 싸움에, 사기꾼들 싸움에 국민들이 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바보들이 이제 정치 앞잡이들이 나서서 뭐 데모하고 난장판을 떨겠죠. 촛불 시위 조직했던 그런 쓰레기들이나 무슨 뭐 지금도 시청 앞에서 난장판 부리고 있는 중에 상당수 인구들이나 또는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도. 이런 정치를 하는 게 민주정치인가요? 이런 싸구려 처음부터 생쇼를 한 내곡동 특검 이런 거를. 그러고 그런 특검에 임명된 변호사들은 또 뭐예요? 다 훌륭한, 이력서는 훌륭하더만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야지. 그 특검 임명장 준다고 왔다 좋다 하고 가서 특검을 또 하는 인간들은 또 뭐냐. 이거. 특검 하라 그러면 나 그런 거 못 한다고 거부하는 좀 그런 변호사는 좀 안 나오나요? 우리나라에는? 그것도 무슨 감투라고 말도 안 되는 걸 특검하라 그러면 아이고 감투라고 좋아서 얼른 다 하나요? 나 그런 쓰레기 같은 특검 안 한다. 이런 변호사는 좀 없습니까? 물론 그런 변호사도 아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겠느냐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 밀려서 이제 두 사람이 나미네이트 됐겠죠. 물론 언론들이 추적을 해서 안 한 사람을 추적을 해서 왜 당신은 특검을 안 하기로 했느냐는 것을 취재해서 보도하면 재밌겠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특검은 처음부터 정치쇼였다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발 좀 정치를 이렇게 증오, 말도 안 되는 함정, 음모 이런 거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로 상대방을 모욕 주고 비열하게 하고 이런 것을 좀 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